자, 봐봐요. 잘 봐야 돼요. 알겠죠? large f 프라임 x는 fx분의 f 프라임 x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걸 넣는다고 하면 fx가 2를 인수로 갖지 않으면 얘는 반드시 극한이 0이 되기 때문에 fx는 x-1을 꼭 인수로 가져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fx는 어떤 꼴이다? 극한에 존재해서 x-1 곱하기 닫은 3차식 꼴이다. 이 닫은 3차식을 제가 h1x라고 할게요. 왜냐면 또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하면 hx라고 잡겠죠. 자, 그러면 x-1 large f 프라임 x의 식을 저랑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너무 길다. 그러면 h1x 더하기 x-1 h1x고 여기는 h1x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아니 이게 되잖아. x-1 곱해놓은 게. 근데 만약에 얘들이 x- 인수로 같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는 0이 될 거니까 극한은 1이 되어야 맞지. 친구들, h1x는 뭘 지금 상정하는 거냐면 fx의 인수가 x-의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간주를 한 거야. 그러면 fx에서 그러니까 x-를 약분해버리면 h1x밖에 안 남잖아. 거기다 2를 넣으면 어떤 숫자가 나올 거야. 뭔지 나도 몰라. 근데 얘는 0으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가 숫자분의 숫자에서 극한이 얼마야 된다고? 1이어야 된다고.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아, x-의 한 개가 아니구나. 그럼 2개인가?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지. 맞잖아. 2개인가? 이건 이대로 안 지울게요. 왜냐면 생각하는 과정이니까, 사고의 흐름이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문제가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fx를 x-1의 제곱 h2x라고 할게요. h2x는 이제 2차식이겠죠. 마찬가지로 x-1을 더 이상 인수로 갖지 않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x-1 large fx는 이 x-1 h2x 플러스 x-1의 제곱 h2x가 분모에 오고 그 다음에 x-1의 잠깐만 fx분의 제곱 h2x가 오는 건가? 아니지. x-1을 곱했으니까 x-1 곱하기 h2x가 오는 거죠. 맞잖아. 그러면 얘 하나 약분하고 얘 하나 약분하고 얘 하나 약분하고 나면 여전히 이것이 뭘로 가요? 0으로 갑니다. 그럼 얘의 극한은 2가 돼야 맞지. 근데 3이라잖아.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얘 때문에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못할만 하진 않아. 이것도 괜찮지? 괜찮지? 예. 근데 내신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 이제 좀 그렇다. 알았지? 그래서 이제 양아치 풀이 하나 소개해 준 거고요. 예. 그래서 fx는 물론 정 궁금하면 한 번 더 해봐도 괜찮아요. 근데 안 해봐도 굳이 상관없겠지. x-1의 세제곱 곱하기 x-알파 이런 형태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 확인 안 할게. 어차피 맞다는 거 거의 확신이 들죠. 그래서 이제 fx는 이제 여기까지만 한 거고 이제 gx를 다뤄봐야겠죠. g'x는 이런 구조를 가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G 프라임 X분의 F 프라임 X를 써볼 건데, 먼저 라지 F 프라임 X를 써보면 얘는 3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알파야. 일단 써놓고 하자. 얘가 잘못 썼나? 아닐걸? 그러니까 이거 2개 지우고 2개 지우고 2개 지울 수 있잖아. 맞게 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다 x 마이너스 하나만 곱하고 이제 얘가 지금 f 프라임 x만 쓴 겁니다. 라지 f 프라임 x만. 그러면 극한은 3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실제로. 결국 확인하게 되네. 여기 넣으면 3 나온다고. 실제 나와. 내가 말했던 것처럼 어차피 얘는 0으로 가고 얘 같은 값이니까 얘 약분하고 나면 극한 3 나오잖아. 그리고 저기에 역수를 쓸 거야. 곱해서. 그러면 g 프라임 x sin x gx 코사인 x분의 gx sin x g 프라임 x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지. 많이 친구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는 x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0으로 보낼 거예요. 0으로 보낼 거라고. 그럼 뭘 생각하는 거냐면 x가 0으로 접근할 때 저 극한은 밑에가 뭐가 되냐면 그냥 알파예요. 여긴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식의 극한을 구한 것, 이게 되겠죠. 이게 지금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4분의 1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죠? 만약에 알파가 0이 아니라면 저게 어떤 확정 극한이 나와야 되는데 분자의 sin x가 0이 되기 때문에 저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얘가 0이 되려고 하잖아 지금. 그지? sin x는 0 될 거 아니야. x를 0으로 보내면. 그러니까 이 sin x가 약분되면서 사라져야 뭔 4분의 1이랑 극한을 만들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됐어? 그지? 그리고 얘는 숫자. 그런데 이 sin x 0으로 가는 sin x를 이 식에서 커버를 칠 수 있다고 쳐보자. 그러려면 이 0 되는 애가 약분이 돼야 되니까 얘랑이 사실 뭘 가지고 그러니까 얘랑이 얘는 sin x 있으니까 상관없고 얘가 뭘 가져야 되냐면 x 인수로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얘가 x를 인수로 가져서 이렇게 지우면 여기 x가 또 남잖아. 의미가 없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얘가 확정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gx가 x를 몇 개 갖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gx는 x를 갖는지 안 갖는지에 관계없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반드시 알파가 0이어야만 저 극한의 존재를 논할 수가 있어요. 알파가 저 sin x를 치워줘야 돼. 쟤네가 스스로 치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저 sin x가 0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 0으로 가는 sin x를 약분시켜서 없애줘야 뭔가 곱해서 유한확정 극한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sin x는 얘랑 약분하고 얘도 뭐 하나 얘가 0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걔 극한은 1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0을 가지고 있으면 얘도 0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0을 하는 애가 또 생겼지. 그러니까 gx가 백날 x를 가져봐야 어차피 저건 수렴할 수가 없는 거지. 무조건 0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랑 묶어보면 알파 0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g 프라임 x분의 라지 f 프라임 x를 다시 한 번만 적어줘 볼게요. 알파 0을 넣어서. 그러면 얘는 x-1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분자는 4x-1이죠. 그리고 여긴 여전히 그냥 이대로 쓸게요. gx sin x g 프라임 x sin x 더하기 gx 코사인 x요. 이건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얘를 처리해서 1이 될 거니까 이제 sin x는 치웠어. 1 될 거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되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네. 그럼 앞에는 극한이 그냥 1이야. 1 곱하기. 그럼 얘의 극한이 얼마야 돼? 꼭 4분의 1이어야만 되는 거죠. 아니, 앞에 x를 0으로 보낼 거니까. 마일분의 마일이니까 1이잖아. 윤지, 안 된다고. 안 돼. 세 말 무슨 말 이해됐어? 네, 그럼 4분의 1이란 극한을 얘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하고 똑같아, 이제. 만약에 gx가 0으로 안 간다고 하면 얘가 0으로 가버릴 거야. 근데 코사인 x는 1로 가죠. 그러면 g0분의 g0이잖아. g0분의 g0은 1이에요. 그럼 1 곱하기 1이니까 극한이 뭐여야 돼요? 1이어야 되죠. 근데 1이 아니고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gx가 꼭 뭘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든지 또 하는 거예요, 저기서. 여기서 하든지 또 하는 거라고. 한 번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겠냐? gx는 과연 0을 몇 개 갖고 있을까? 를 생각하는 게 맞겠지. 친구들 세 마리 무슨 말 이해 가니? 내 생각엔 3개. 왜냐하면 그래야 얘가, 그러니까 내가 gx를 뭘로 보는 거냐면 x의 세제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x 세제곱이고 얘는 3x의 제곱이고 얘는 x 세제곱인데 얘는 코사인이니까 의미가 없잖아. 1이라서. 맞아요? 그럼 x의 세제곱을 분모분자 다 약분해버리면 3 더하기 1분의 1, 즉 4분의 1 딱 나와요. 야, 이 정도는 좀 건너뛸 수 있겠지 않냐? 왜냐면 앞에서 똑같은 짓을 했었으니까. 이것도 gx는 x 곱하기 h1x 또 이러고 있을 거야? 아까 앞에서 이미 확인을 했잖아. 그지? 그럼 저 상황에 도달하면 gx는 x 몇 개 갖고 있지? 이 생각을 해야 돼.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3개일 때 그냥 찔러보니까 4분의 1 딱 나온 거지. 이해하겠어요? 네. 따라서 fx는 x-1의 세제곱 gx는 x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푸는 게 정상적인 풀이입니다. 왜 이렇게 졸려하는 거야? 내가 제일 졸려. 졸지 마. 지금 저희는 앉아있으니까 졸려요. 나도 앉아있어. 아니, 나도 예전에는 이제 칠판을 썼었으니까 서서 수업을 했었잖아요. 학생들이 졸면 나는 서있고 쟤는 앉아있으니까 졸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앉아서 수업을 하는데 전혀 졸리지가 않더. 난 말을 하니까. 그럼 같이 말해. 됐어요? 이게 올바른 풀이, 그러니까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풀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뭐랄까 이제 미적분의 출제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수투스럽죠. 굉장히 수투스럽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다루면 사실 수학투도 좀 더 잘 다룰 수 있기도 합니다. 넘어가도 되겠나 친구들? 131번 보죠. 물 떠도 되냐고요? 네, 돼요. 꾸벅꾸벅 하는 것보다는 얼음물 떠서 얼음 씻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윤지 듣고 있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니네 토요일 밤에 일찍 좀 자. 왜? 토요일 밤에 니네 놀아야 되냐? 니네 고3인데 씨 뭘 놀아? 수능 끝나고 놀아.
삶의 질이 하락한다고? 야, 현대 사회에 태어나서 존나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 뭔 소리야 이게. 니네가 200년만 일찍 태어났어 봐. 니네 뭐하고 있는지 알아? 개울가에서 빨리 하고 있어. 많이 못 바느질하고 있고. 물론 니네가 많이 밀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적으로 좀 낮아. 무슨 말인지 알아? 개울가에서 얼음 깨고 빨리 하고 있다고. 아궁이에 막 장작 나무까지 꺾어갖고 넣고 있고. 아이고 마님 쇳내가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 지금.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 봐. 글을 배우고 싶은데 어디 여자가 글을 배우냐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상황이야 지금. 앞으로 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더 행복한 세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다시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 막 인류 문명이 퇴보하지 않는 이상 행복하겠지.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뜨거운 물 안 나와요 집에서. 연탄 아궁이에다 이렇게 뜨거운 물 이렇게 스텐 큰 거에 물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찬물 붓고 이렇게 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세수하고 간 한번 보고 뜨거다 찬물 좀 나오고 아차아차 이지랄했으면 지금 뭐 태어나자마자 아파트에 태어나가지고 당연히 온수 돌리면 온수 나오고 냉수 돌리면 냉수 나오고 존나 꼰대 같냐? 그러니까 니네는 삶의 질이 낮다는 말 자체를 하면 안 돼. 지금 엄청나게 행복한 순간에 태어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너네가 예를 들어서 문명사 이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니네 뭐 해야 되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나무 열매 따로 다녀야 돼. 막 개미하고 뱀 드글드글 막 이렇게 있는 산에 가가지고 갑자기 행복하죠? 네, 그러니까 토요일날 놀지 마. 일요일날 자고 있는 거면 다 알아. 이 새끼들 토요일날 잠 안 자고. 그 마음 자체는 이해를 해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좀 밀어놔. 그거 안 하면 병 걸려서 죽냐? 그거 좀 밀어놓으라고. 알았어? 수능 끝나고 마음껏 해야지. 이렇게 그냥 공부나 해. 알았어? 뭐지 이 문제?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어제 이거 왜 안 풀었냐? 얘 때문에 낯이 익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거니까 물어봤죠. 그래요. 한 번 더 풀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아예 출제도가 분명하다니까. 니네 수능에도 이거 또 나올 수도 있지. 최근 기출에 맨날 들어있잖아 지금. 니네가 수능 볼 때 또 나올 수도 있지. 그럼 뭐라고 했어? 뭔가 세타와 관련이 없는 변수를 하나 잡아. 대신에 걔랑 세타의 관계식을 구해. 그리고 음함수의 미분으로 물고 들어가는 문제라니까. 몇 번 했으니까 좀 익숙해졌잖아. 맞아? 자, 길이가 3인 선분 AB를 3등분하는. 그러면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 1. 1이 참 많네요. 네. 자, 그러하다. 그리고 AQ의 길이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AQ의 길이가 F세타니까 AQ의 길이는 사실상 여기서 J 코사인을 돌릴 수 있잖아. 이 각을 모르는 게 문제일 뿐이지. 근데 이 각은 얘와 얘의 외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뭐 하나 선언해야 한다고 했지. 여기를 알파라고 해.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잡았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니네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세타와 알파의 관계를 밝히는 거야. 세타와 알파의 관계는 여기서는 사인 법칙으로 아주 쉽게 보이죠. 사인 알파는 뭐와 같아요? 2 사인 세타와 같아요.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이 상태에서 뭐 하는 줄 알아? 뭐해? 세타에 대해 미분하지. 어차피 하루 기억 올라올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시킬 거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알파 D 알파 D 세타는 2 코사인 세타다. 이제 막 이거 보자마자 이걸 쓰는 건 사실상 수학 문제를 생각해서 푸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이미 다 외운 거지. 너 이거 물어볼 거잖아. 이 수준이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F 세타의 제곱은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는 f 프라임 이제 세타 제로 이거 나중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양변을 세타에 미분합니다. 이 f 세타 f 프라임 세타는 4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d 알파 d 세타. 그리고 d 알파 d 세타 뭔지 알아요? 저 위에서 뭔지 알잖아 이미. 코사인 알파분의 2 코사인 세타죠. 자 이제 달려봅시다. 코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7이래요. 그러면 사인 세타 제로는 8분의 루트 15겠죠. 6사에서 4구 빼는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제로를 여기다 넣으면 코사인 알파, 아니, 사인 세타 제로를 여기다 넣으면 사인 알파를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15고, 코사인 알파는 4분의 1이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 제로 더하기 알파는 32분의 7 마이너스 32분의 1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럼 사인 세타 제로 더하기 알파는 4분의 루트 15겠지. 필요한 거 다 구했어 이제 답만 내면 되죠. 여기 세타에 세타 제로를 대입하면 f 세타는 어차피 코사인 세타 제로 더하기 알파가 얼마인지를 알잖아. 저기 6이니까 루트 6이네. 그럼 2 루트 6. 내가 모르는 건 f 프라임 세타 제로 이거만 모르는 거죠. 맞죠? 예. 그리고 사인 세타 이건 루트 15고 1 더하기 저기 코사인 알파 집어넣으면 4 곱하면 되니까 8 코사인 세타니까 8 코사인 세타 좀 7이죠. 7이네요. 그럼 f 세타 제로는 얼마냐? 얼마냐고 2루트 10? 그럼 k제곱은 40이다. 패턴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나오면 맞춰야 한다니까. 이게 28년 29에 나와서 니네 무조건 맞춰야 돼. 왜냐면 풀 줄 알면 이거 답까지 내는데 5분이면 할 수 있어. 5분에 4점 먹으면 진짜 진짜 꼭 이 4점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뱉으면 안 돼. 퇴퇴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안 나올까봐 걱정이야. 너무 우려먹어서 안 나올까봐. 알았니? 내가 고3들 데리고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떤 특정한 문제가 나올까봐 걱정인 적은 별로 없어요. 안 나올까봐 걱정이야. 왜냐면 이게 안 나오면 새로운 게 나올 거거든. 새로운 게 나오면 니네가 더 못하니까. 내가 보면 입결이 항상 좋아질 때는 뭐 불수능이야 물수능이야 그게 아니고 그냥 수능이 예전에 나오는 걸 재탕 3탕한 비율이 높은 애들이 점수가 좋아요. 근데 와 이거 뭐지? 막 새로운 문제를 많이 넣었잖아요? 그럼 점수가 안 좋아. 시험이 많이 어렵지 않더라도. 132번 보죠. 세 실수 A, B, K에 대해서 두 점이 이 곡선 위에 있다. 근데 여러분들 고3이잖아. 고3인 게 뭐요? 아니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학을 공부했잖아. 그지? 그러면 저 점의 좌표를 읽으면 무슨 생각은 적어도 해야지? A, B는 직선 위의 점이네요. X 플러스 K라는 직선 위의 점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저 좌표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말을 하니까 비로소야. 아 그러네. 이러면 이미 늦었지. Y는 X 더하기 K 위의 점이니까 실제로 그러면 A, B는 직선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곡선 위의 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곡선과 직선의 교점인 거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위의 점이기도 하다니까. 왠지 근데 이 문제의 구조가
이렇게 하라고 낸 거 같지 않냐? 그래 보이죠? 왜냐면 x-y 제곱은 y-x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k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5야 이 말 해주고 싶은 것 같잖아. 졸라게 그런 것 같다. 그제? 그리고 곡선 C 위에서의 점 A에서의 접선이니까 저 곡선 C를 미분해야죠.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얘도 똑같은 곡선이니까 얘 가지고 미분할게요. 알겠죠? 예.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2x-y 1-dy dx 더하기 2y dy dx는 0이 됩니다. 어차피 x-y가 k인 건 우리가 이미 아는 바 있기 때문에 저게 마이너스 k구나. k가 아니고 네. 이게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dy dx가 2k 2y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를 정리하면 2k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dy dx는 y 더하기 k분의 k다.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 그러면 이 식을 잘 봐요. 접선의 길이 구하려면 x가 필요해요, y가 필요해요. y좌표밖에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y좌표 구해야겠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마이너스 k 제곱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 15 마이너스 k 제곱을 넣은 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5 마이너스 k 제곱을 넣은 거랑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k 플러스 루트 15 마이너스 k의 제곱분의 k 곱하기 k 마이너스 루트 15 마이너스 k의 제곱분의 k 얘 하면 분모가 합차니까 2k 제곱 마이너스 15가 되거든요. 위에는 k 제곱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k 제곱은 5네요. 이것도 이제 사고회로가 수학투에 고정되어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면 미분해서 x좌표 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음함수의 미분이 있기 때문에 미분해서 x좌표 y좌표를 동시에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y좌표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예.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렇게 지치는 거야? (133번) 보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함수 fx에 대하여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실수 k는 0보다 커요. 여기에 대해서 hx를 이제 해석하려고 볼 때 이거 분기되어 있는 함수잖아. 근데 이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있지. 그럼 어차피 니네는 얘의 극한을 안 구할 수가 없지. 맞잖아. 근데 얘의 극한을 구하려고 보니까 뭐지 이거? gx에 x는 k에서의 미분계수네. 그죠? 그러니까 x를 k에 접근시키면 얘는 사실상 G'K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다.
그게 눈에 확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H0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H0은 K는 0이 아니니까 저기다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K분의 G0 마이너스 K거든요. 이게 1, 2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G0이 0이란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왜냐면 G0이 0이란 말은 F0은 0이란 말을 거꾸로 하고 싶은 거기 때문이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 극한이 실제로 존재하려면 GK는 K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K는 좁냐, 밑에 쓸게요. G'K는 3분의 1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얘랑 같아야 되니까, 연속이어야 돼서. 근데 얘는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GK는 K니까 fx가 y는 x에서 교점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0이 아닌 위치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fk는 k고 f'k는 3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실제로는 역함수를 이용해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fx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은 f'0이 최대일 때인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프 하나 봐볼게요. 어차피 fx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놓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여기 꼭 지나죠. 그죠? 편의상 여기를 k, k라고 해볼게요. 여기도 꼭 지나야죠. 맞잖아. 그리고 f'0이 최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K는 어차피 양수니까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내가 처음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얘야. 왜 이따위로 그리냐면 원점도 지나야 되고 K, K도 지나야 되는데 K에서 접선의 기울기 3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기울기가 이보다 크게. 이런 그래프가 가능하겠네. 그리고 사실 이때가 답이에요. 이때가 f'0이 최대거든요. 그럼 다른 건 뭐가 가능하냐? 이런 게 가능하죠. 지금 이 점이 지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K의 위치가 바뀌 K가 뭔지 모르는 거니까. K가 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점을 얘가 변곡점으로 쓸 거냐 아닌 걸로 쓸 거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 형태도 가능하잖아. 여기가 이제 K, K라고 하면 이거 답이 아니었으면 연항이 적는 거야 그냥. 그럼 여기서도 기울기 3일 거 아니야. 근데 F'0이 최대가 아니잖아. 이때 F'0은 이건데 어차피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맞잖아. 예.
제가 진하게 그려놓은 놈의 F'이 0이 최대일 때의 기형입니다. 노랗게 연하게 그려놓은 놈은 F'이 0이 최대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F'이 0이 최대가 아니야. 됐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빼버릴게요. 엄마 사고 쳤어. 그냥 이때라고. 이때 F' 0이 최대죠. 됐죠? 네. 그러면 여기 원점 통과하니까 당연히 여기 뭐겠어요? 2분의 K, 2분의 K겠네. 안 그럴 수 없잖아. 왜냐하면 3차함수가 증가하는 3차함수가 반드시 점대칭이어야 되잖아. 근데 y는 x와 x점 3개밖에 없으면 정중앙에 위치하는 점이 대칭점이어야 돼요. 그럼 0,0과 k,k의 중점이어야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3차 함수는 점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fx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겠네. 그지? f'k는 k 2분의 1 k제곱 더하기 1이죠. 이게 3이다 해서 양수 k는 2예요. 그래서 fx는 x-1 x-2 더하기 x가 되는 거고요. 얘가 물어보는 게 지금 뭐냐면 이때 k값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그냥 2라고 보면 되고 h9, g'9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근데 어차피 9는 다 뭐냐면 gx의 미분계수야. 또 역함수의 미분을 한번 꼬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인데 이게 9되는 x의 위치를 찾으셔야 되죠. 언제요? 3,9요? 이 말은 G9는 3이다 이 얘기죠. 죄송해요. G9는 어스죠? 죄송합니다. G9는 3이다 이거잖아요. 아니 맞잖아. fx가 3, gx는 fx 역함수니까 f3이 9면 g9는 3일 거 아니야. 죄송해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k가 2인 상태이기 때문에 h9라는 건 뭐랑 같냐면 g'9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f'3분의 2라고 같죠.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2분의 2라고 같아요. 잠깐만, h9는 다른가? 죄송. h9는 이게 아니죠. 네. 문제 잘못 읽었어요. h9는 x에 9 넣는 거니까 여기 지금 2인 상태잖아. 그치? 죄송해요. 네. h9는 그럼 뭐냐면 7분의 g9가 3이니까 1이에요. 7분의 1. 그죠? 그리고 이제 g'9 이게 역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f' 3분의 1이에요. 얘 아까 얼마였죠? 벌써 까먹었네? 12분의 1.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 곱하기 h9 7분의 1 곱하기 12분의 1이다. 그럼 42분의 1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변곡점이 K, K를 넘어가서 그려질 수는 없어요. 변곡점이 k, k일 수는 없냐고요? K, K를 넘어가서 있는 3차원을 그릴 수 없어요. 원점은 그럼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이렇게란 얘기예요? 그렇게 그려질 수는 없어요. 그럼 변곡점이 k, k란 얘기죠. 그럼 K, K가 변곡점이
아닌 경우도 돼요? 어떻게? 이거 지나야 되고 이거 지나야 돼요. 네. 그럼 변곡은 어디 있어요? 아무데나. 아무 데나 있다고? 무슨 말 이해했어? 변곡점이 K, K 넘어져 있다. 넘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려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3차 함수잖아요. 그럼 y는 x와의 교점이 3개밖에 안 나와요. 그죠? 이미 2개의 교점 확인됐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교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변곡점이 여기는 있을 수가 없죠. K보다 우측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왼쪽에 교점이 2개니까 오른쪽에 교점이 또 2개 있어 5개 있어야 돼요. 변곡점이고 y는 x, 위 있어야 돼요? 예. y는 x에 있어야 되죠. 정확히 얘기하면 2개의 교점의 평균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변곡점은. 이 점과 이 점의 평균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이제 얘가 변곡점인 건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제가 처음에 그렸던 거예요. 노랗게 그렸던 거. 나와봐. 여기다 그려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변곡점이 y는 x, 위 있어야 돼요? 왜 변곡점이 y는 x, b에 있어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고, 자, fx에서 x를 빼봅시다. 그러면 3개의 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 2개의 근의 평균의 위치일 뿐이거든? 근데 얘가 무조건 변곡점이지? 아닐 수가 있나? 점대칭이 아니게 그려지면 어떡하냐 이 말인가? 이렇게?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 B형은요. 등간격이 아닐 수 있냐 이 말이겠네. 그러면 같은 간격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같은 간격이 아닐 수도 있느냐.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답찬데 혈안이 돼가지고 가능해 보이는데. 프라임 명의 값이 최대. 심지어 이게 F 프라임 명이 더 커 보이는데 그래 보이네요. 예. 그러면 K, K 위치는 뭐 여기든 여기든 사실 상관은 없고.
아, 잠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네.